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스스로 영매가 되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여성이 그린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아직 본인의 작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사후 20년 동안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죠. 결국 이 화가는 미술을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나서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특별한 예술가는 스웨덴의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입니다. 힐마 아프 클린트가 1915년에 그린 이 그림에는 흑조와 백조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들은 서로를 향해 나는 듯 보이는데요. 흑조는 새하얀 영역 위로 날고 있고 흰 백조는 검은 배경 안에 있습니다. 두 백조의 부리와 날개 끝이 서로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에서 접촉합니다. 이 모티프를 계속 이어가는 다른 그림들에서 새들은 점차 변형됩니다. 이들은 마치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듯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나아가 빛나는 나선 속에서 하나가 되며 다시 형형색색의 기하학적인 세계로 발전합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무한한 세계를 담은 듯 보이죠. 이 그림들을 위해 화가는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스웨덴 칼베르크 성에서 태어난 힐마는 해군 장교인 아버지의 넷째 딸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힐마가 10살 때 그녀의 가족은 스톡홀름의 시내로 이사했고 힐마와 그녀의 자매들은 여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힐마가 영혼 소환 의식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1879년 그녀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다음 해 여동생 헤르미온느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오컬트 사상과 신비주의 운동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강신술 집회를 열어 죽은 자들과 교신하려 했죠. 이는 그녀의 이미지를 괴짜나 외딴 오두막에 혼자 고립되어 살고 있는 마녀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힐마는 스웨덴 주류 사회와 미술계에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컬트에 관심을 두면서도 힐마는 스톡홀름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초상화와 풍경화는 테크닉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 자연주의적 양식을 따랐기에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요. 아카데미는 그녀에게 공유 작업실을 제공했고 이 건물에는 작품 전시를 위한 살롱도 있었습니다. 1894년에는 당시 떠오르는 화가였던 에드바르 뭉크 작품이 그곳에 전시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힐마는 심리적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죠. 미술 전문 매체 아트시가 구겐하임 미술관 큐레이터 트레이시 베시코프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힐마의 작업이 영적 추상으로 전환된 데에는 아방가르드 미술의 영향보다 오컬트 단체와의 교류가 더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힐마는 이 시기 4명의 여성 친구들과 함께 오컬트 모임인 더 파이브를 결성하는데요. 이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며 영적 존재의 교신을 위한 강신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힐마는 스스로 영매가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과 소통하기도 했죠. 힐마와 The Five 멤버들은 그들의 영적 경험을 기록하고 초현실주의자들보다 먼저 자동 연상 그리기를 수행했습니다. 자동 기술법이란 머리로 계획하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리거나 칠하는 기법인데요.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죠. 힐마는 자신을 영적 메시지의 수신자라 여겼고 그녀의 예술은 초월적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강신술 그룹을 단순히 탁자에 둘러앉은 특이한 소녀들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큐레이터 베시코프는 이것을 당시 시대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영적 수행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꽤 유행하던 문화였죠. 20세기 추상회화의 탄생과 숨겨진 세상을 믿는 오컬트적인 아이디어의 연관성은 이미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영적,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추상회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영적 세계관이 문학과 예술계에서 유행했고 바실리 칸딘스키, 카지미르 말레비치, 피트 몬드리안 같은 초기 추상회화 작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과학적 발견들이 세계에 대한 기존 개념을 급진적으로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다윈의 진화론은 대중문화 전반에 퍼졌고 원자보다 작은 입자, 방사능, 엑스레이 등의 발견은 영혼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근거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힐마가 활동하던 당시 미술계는 여성에게 매우 폐쇄적이었던 반면 강신술은 여성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또한 그녀가 가입했던 오컬트 사상 단체인 신지학협회라는 조직은 1875년 러시아계 미국인 심령술사인 마담 블라바츠키가 설립한 신지학을 바탕으로 뉴욕에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은 신성한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마담 블라바츠키는 동서양의 철학, 종교, 신비 전통을 결합해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적 학문을 제시했습니다.
신지학은 인류가 여러 시대와 생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화하며 업에 따라 그 과정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인종의 멸종을 카르마적 필연으로 설명하는 등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세계관에는 인종주의적 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존재하죠. 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수행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키고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높은 차원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마담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은 훗날 서구 밀교 운동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힐마와 강신술 그룹 더 파이브의 멤버들은 그들이 실제로 영적 존재들과 접촉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영적 존재들은 스스로 이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아말리엘, 아난다, 클레멘스, 에스테르, 게오로그, 그레고르였습니다. The Five는 이들을 하이마스터라고 불렀죠. 그러던 중 1904년 하이마스터 중 게오르그와 아난다는 힐마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중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회화로 표현하고 이를 보관할 사원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The Five의 다른 4명은 이 임무를 고사하며 오랜 시간 영적 세계에 몰두하면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나 힐마는 1906년 1월 1일 하이마스터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무에 착수하기 전 힐마는 일종의 정결의식을 거쳤는데요. 그녀는 약 10개월 동안 채식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며 그림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원을 위한 그림들 작업에 착수했죠. 영적 안내자들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휴식기를 거쳤지만 시리즈는 1906년부터 1915년까지 총 193점의 캔버스와 종이 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들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녀는 또한 자신의 상징적 시각 언어에 대해 사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박적인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시리즈 초기작인 태초의 혼돈은 26점의 소형 캔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힐마는 후속 작업에 지속될 핵심 개념들을 탐구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세상의 탄생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남성과 여성, 천국과 지상, 긍정과 부정 등 이원성을 다룹니다. 색은 주로 파랑, 노랑, 초록으로 구성되며 파랑은 여성성, 노랑은 남성성을, 초록은 이 둘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나선은 성장과 진보와 진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죠. 힐마 아프 클린트는 자신의 작품과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는데요. 1907년에 그린 한 연작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림들은 나를 통해 사전 스케치 없이 강한 힘으로 직접적으로 그려졌다. 나는 이 그림들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몰랐지만 빠르고 확실하게 작업했고 단 한 번의 붓질도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그녀의 또 다른 설명에서 영적 존재들의 영향은 덜 강조되었습니다. 나는 신비의 하이 마스터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내 곁에 서 있다고 상상해야 했다. 1908년 당시 신지학협회의 독일 지부 사무총장이었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스웨덴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힐마는 슈타이너가 그녀의 그림에 대해 해석해 주길 원했고 그를 그녀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힐마의 작품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히려 힐마가 행한 영매술의 본질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업 방식이 신지학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죠. 게다가 마담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영매술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슈타이너는 또한 힐마의 작품을 미래의 사람들은 이해할 거라 예언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5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말했죠. 이는 힐마가 사후 작품을 20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가 본 그림들 중에서 태초의 혼돈이란 작품 그룹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반응은 힐마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4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했죠. 한편 슈타이너는 몇 장의 힐마의 작품 사진을 보관했는데요. 같은 해 그는 바실리 칸딘스키를 만났고 일부 미술사학자들은 슈타이너가 칸딘스키에게 힐마의 작업 사진을 보여줬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칸딘스키가 힐마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편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후 새로운 오컬트적 정신과학 학문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신지학의 근본적인 사상은 받아들이면서도 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 신비주의와 자연과학 등의 서구 사상을 접목했습니다. 슈타이너는 1910년부터 이 학문을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인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912년 힐마가 회화 연작을 다시 시작할 무렵에는 그녀는 이미 영매술과 멀어진 뒤였는데요. 그녀의 그림 속 구성은 점점 더 엄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녀 작품 초기에 주로 등장하던 유기적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에 자리를 내주었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외부의 영적 존재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예술적 표현에 있어 더 많은 주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힐마의 작업 방식은 초기의 영적 존재에 의한 직접적인 지시에서 후기의 내면적 해석과 주체적인 표현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예술이 단순한 영적 매개체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언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시간이 흐르면서 힐마는 점점 더 슈타이너의 사상에 영향받았는데요. 1920년에는 인지학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 도르나흐에 세워진 인지학의 본부 건물인 괴테아눔을 방문하여 슈타이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로 힐마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 괴테아눔을 방문했는데 한 번 방문하면 몇 달 동안 머물곤 했습니다. 1944년 힐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때까지 그녀의 작품은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회의나 모임에서 오직 몇 번만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후에는 예술가의 유언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조카인 에릭 아프클린트가 작품을 조용히 보관했죠. 1980년대 초에 들어서야 그는 몇몇 미술사학자와 신학자들이 그녀가 남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1000개 이상의 작품과 125개의 노트는 스톡홀름 힐마 아프클린트 재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힐마 아프클린트의 작품은 창작된 지 100년이 지나서야 베를린 함부르크 바노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 여러 권위 있는 미술기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힐마 아프클린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아트니소스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